저는 사실 원래부터 처음부터 지구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다른 꿈을 꾸고 있었는데 지구과학 역시 저한테는 그냥 학교 과목 중 하나였을 뿐이긴 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돌 이름 외우기 싫고 뭐 용암이나 이런 거 막 공부하기 좀 어렵고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었어요.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게 되면 마치 이게 내가 교과서에 있는 거를 이렇게 머리로 넣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굉장한 이야기들을 소설이라든지 막 그렇게 이렇게 전해 듣는 것처럼 이렇게 흡수되는 느낌이었었거든요. 네, 그 선생님 덕분에 지구과학에 좀 흥미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긴 했는데요. 이 중에서 그 지질학의 5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원칙들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전까지 제가 생각하던 지층이랑 층서랑 이런 것들은 단순히 제가 뭐 이게 먼저 쌓였고 이게 나중에 관입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때려 맞추는 수준밖에는 되진 않았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 원칙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이렇기 때문에 얘는 먼저 쌓였고 얘는 이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생물, 이거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쌓인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제가 그 원칙들을 적용하고 직접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게 공부가 아니고 저한테는 마치 퍼즐 맞추는 것 같은 기분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지구과학이라는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랑 조금 말이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지구과학을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지구과학에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분야를 선택할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 과목 중에서 지질학 부분을 제가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게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언제든 이해가 안 되면 가지고 와서 편하게 물어보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똑같은 부분을 6번을 가지고 가서 여쭤봤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한 번도 저한테 싫은 소리라든지 이걸 왜 아직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구박하지 않으시고 제가 갈 때마다 다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면 사실 어떤 수학 같은 이렇게 명확한 과목들은 내가 아무리 가지고 가도 이걸 다른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지질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지층이 쌓인 게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일본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 또 유럽도 있고 예시 자체가 정말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원리다라는 얘기를 많은 예를 들어서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거는 나는 내가 우리나라 쪽 지층만 이렇게 퍼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풀어나가면서 재미를 느낄 만한 퍼즐이 이렇게 세상 어디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내가 그 신비를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지질학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구과학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딱 가둬놓고 말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긴 해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이라는 이 과목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그 학과들의 이름만 해도 뭐 지구환경과학과, 지질학과 또는 지구시스템공학과 이런 딱 지구라는 말이 들어간 학과들이 있고요. 여기에서만 봐도 벌써 과학과와 공학과가 이렇게 다른 게 되는데요. 이외에도 비슷하게 환경공학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구 자체를 환경까지 확장해서 같이 가르치려는 그런 학과들도 있어요. 또 이외에도 자원공학과라든지 자원탐사 같은 데 이렇게 중점을 두는 그런 학과들도 역시 지구과학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고요. 또 이 지구과학 자체를 이렇게 지구과학으로 묶지 않고 지질학과, 대기과학과, 해양학과, 천문학과 이렇게 또 분리해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학과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환경과학과를 먼저 선택을 했었던 게 뭐 현실적인 이유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환경 역시 제가 지구를 이해하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먼저 선택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순수한 지질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과와 지구과학과를 둘 다 수업을 들어본 결과 아마도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과목들 중에서 지구과학과나 아니면 지질학과나
이렇게 과학 이름이 들어간 데는 좀 순수과학 쪽으로 해서 그 현상 자체를 이해하려는 그런 쪽의 그 커리큘럼이 있는 것 같고요. 환경과나 아니면 자원과나 아니면 공학과 같은 경우는 베이스로 지구과학을 배우기는 하는데 이쪽 전공자들처럼 아예 좀 심화 과정을 배우지는 않고 대략적이고 개괄적인 이론을 배운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식으로 조금 응용적으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렇긴 해도 아마 큰 가지에서는 다 지구과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사실은 아마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사학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한문이거든요. 이렇게 풀면 지가 그 땅지자고 그 저희가 지구할 때 이 지자를 써요. 근데 또 사는 역사할 때 사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사학은 지구의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전공이 되는데요. 지구의 역사를 공부하는 학문도 지질학의 한 파트이고 또 지사학이라고 하면 이렇게 퇴적학이라든지 돌이 어떻게 쌓이고 이렇게 층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나 아니면 어떤 층이 먼저 쌓였고 어떤 층은 어느 나라의 어느 층과 동시에 쌓였고 이렇게 비교하는 층서학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사학 중에서도 화석을 기본으로 하는 고생물학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지사학 같은 경우는 또 고생물학을 베이스로 해서 아까 퇴적학이나 층서학이나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융합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학문이었어요. 제 박사 전공은 산호 화석을 중심으로 한 층서학이었는데요. 산호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많겠지만 사실 산호가 어떤 생물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정확하게는. 산호를 보통 인어공주에 나오는 그냥 그 곁다리나 장식품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산호가 동물이에요. 산호가 이렇게 집 같은 거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딱딱한 집에서 살고 있는 좀 말랑말랑한 그런 생물을 산호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그 특이하게 고생대부터 중생대, 신생대까지 쭉 살아남아 있기는 했는데 다 같은 산호가 아니라 고생대에만 굉장히 번성했던 산호가 있고 또 중생대부터 나왔던 산호는 지금 현재 바다까지 있는 그런 산호예요. 제가 연구했던 것들은 고생대 말 멸종 때 갑자기 전 세계에 있던 산호가 갑자기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생대 이후 새로 나온 산호들은 또 예전에 있던 산호라는 완전히 모양도 다르고 뭐 형태도 다르고 그리고 생태도 다른 그런 과연 두 개를 같은 산호라고 할 수 있나? 이 정도로 많이 바뀐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제가 연구했던 산호 같은 경우는 주로 4억 5천만 년 전에 살던 그런 군집 산호들이었어요. 이 산호들은 또 한 번 땅에 붙고 나면은 거의 못 움직이는 특성 때문에 이 산호 화석을 연구했을 때 이 산호가 살던 주변의 환경들이 어땠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또 산호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런 돌을 연구하게 되면 그 돌이 생기는 과정까지의 그 변화들을 쭉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산호랑 이 산호가 포함된 이런 층서를 연구하게 되는 게 마치 이만큼 동안의 시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도서관의 책장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중에 산호를 하나 따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게 그 책장에 있는 책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내가 읽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박사 전공 때 실제로 연구했었던 산호화석 일부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이시기에는 그냥 돌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산호는 마치 벌집처럼 이렇게 기둥 모양의 하나하나의 개체들이 이렇게 뭉쳐서 만들어진 그런 거거든요. 이게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구멍 좀 뚫린 돌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산호를 반으로 갈라서 그 단면을 연구하게 되면 마치 꽃이 이렇게 모여있는 꽃다발처럼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다행히 저는 박사 때 공부하던 이런 그 화석들이 굉장히 예쁘게 생긴 모양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도 그 지사학이라는 그 학문에 조금 실증을 느끼지 않고 다행히 함께 계속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됐을 거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요즘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부모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자연 현장이나 이런 체험학습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구과학이야말로 아이들이 가장 먼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과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래나 아니면 흙 같은 데서 이렇게 놀이하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이 바위가 깨져서 만들어진 그런 입자들이잖아요. 또 애기들이 쉽게 알고 있는 그런 노래들도 있잖아요. 바위돌 깨뜨려 돌덩이 이런 노래도 있듯이 그 지질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흙이나 돌 같은 거를 만지면서 또 부모님들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라든지 이게 원래는 저렇게 큰 덩어리에서 쪼개져 나온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애들이 그 돌이라든지 그 땅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 더 나이가 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자연재해 같은 거랑 좀 친숙하더라고요. 애들이 그 판타지라든지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지진이나 화산이나 이런 거대한 힘들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던데 그게 마법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 내부에서 어떤 작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지질학이랑은 친해지기가 쉬울 것 같아요. 또 대기과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밖에 나가서 하늘만 봐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낮의 하늘인데 비가 온다든지 천둥이 친다든지 번개가 친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같이 보여주고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면 비를 맞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경험하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해양학 같은 경우도 바닷가에 그냥 한번 같이 놀러 가서 파도 치는 거를 이렇게 구경만 같이 해도 애들의 기억에 굉장히 강하게 남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동남아 쪽이나 이런 데서 그 쓰나미라든지 아니면 태풍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같이 봐주시면서 저런 것들이 그냥 저기서 이렇게 왜 바람이 올라오는가, 지구 전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어렵겠지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게 되면은 애들이 내가 살고 있는 한국 이외에서도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천문학이야말로 아이들의 흥미를 가장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 같은데요. 요새 그 서울이나 이렇게 도시에 사는 애들은 하늘을 좀 보기가 힘들기는 한데 조금 수고스러우실지도 몰라도 그 조금 밖에 나가면 천문대 우리나라에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연구를 위한 천문대도 있지만 하루 자면서 하늘에 있는 별이라든지 아니면 화성이나 토성 같은 거를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망원경을 준비해 두는 이런 천문대도 많이 있어요. 애들한테 그 하늘에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이렇게 많이 박혀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 지구라는 게 어떤 존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막 서로 싸우고 막 물어뜯고 막 신경 쓰고 이렇다고는 해도 사실 우리 역시 거대한 우주와 그런 지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작은 요소임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싸우지 않고 좀 편하게 살아가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식의 마음 교육을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구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우리 주변의 자연 현상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원인을 알고 싶어서 시작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의 매력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을 직접 나가서 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데서 일단 큰 매력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름철에 비가 내리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때 여기가 날씨가 많이 더워서 후끈후끈해지면 구름이 굉장히 이렇게 높은 구름이 생기고 그러면 무거워지니까 비가 내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비구름이 이만큼 커져서 여기에만 비가 내리는 장면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이게 머리에 꽂혀서 이해가 정말 빠르고 쉽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수능 같은 때 나와도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래서 지구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내가 배운 것들을 정말 밖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반면 저희 같은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또 지질학 같은 경우에 한 5억 년이라든지 3억 년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옛날에 있었던 화석 하나만 보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지를 나는 맞춰야 되거든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건데 나한테는 가이드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맞추면 되나?
아무렇게나 맞추면 퍼즐이 완성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제한된 정보를 이용해서 최대한 실제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인가를 맞춰나가는 마치 추리게임 같은 그런 학문이 지구과학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